오늘은 임대형 상가주택 도면을 공유를 좀 드리면서 평면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모양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평범한 임대 공간으로 사용되는 두 개의 임대 공간이 있는 이런 공간이고요. 2층은 이제 원룸형, 임대형 그런 주거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면을 만들 때 기존의 상가주택들과 좀 차별화를 여러 개를 좀 줘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의 코어를 이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대별로 테라스를 이제 각각 다 배치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공용 주방으로 빼주는 이런 실험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어보기 위해 노력한 그런 도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층 평면도부터 좀 살펴볼게요. 2층 평면부터 살펴보고 이제 1층 평면도로 넘어가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2층 평면도의 모습입니다. 먼저 2층의 총 면적은 205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나누기 3.3을 하면 되죠. 한 62평 정도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공용 주방이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데, 여기에 면적이 한 25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7평에서 8평 정도 사이로 면적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복도를 살펴봐야겠죠. 복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었네요. 이렇게. 그래서 복도로 각각 실로 진입하는 동선은 여기 이렇게 각각 세대로 이렇게 진입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공용 주방으로도 이렇게 복도에서 진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와 이 계단실로 진입도 복도에서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특징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앙에 계단실과 엘리베이터가 있는 이 중앙 코어형 주택이라는 거예요. 중앙 코어형 상가주택. 그래서 이제 가운데에 이 떡하니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내리게 되면 건물의 정중앙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각 실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그런 동선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코어 부분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전면으로 바로 보여지는 것은 바로 이 공용 주방이 쫙 보여집니다. 공용 주방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은 여러 사람이 이제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러워질 수가 있잖아요. 좀 관리도 안 되고 하면 좀 더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벽면 같은 경우를 유리로 제가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유리로 마감을 해서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좀 극대화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리로 마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계단실 부분도요, 이쪽을 이제 유리로 제가 마감을 했거든요. 유리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보통 이제 복도가 너무 어둡고 길면 조금 무서운 생각도 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코어가 개방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면 이 사람을 마주치는 횟수도 많아지고, 또 사람 사는 맛도 좀 나고 쉽게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좀 줄어들겠죠. 물론 우리나라 소방법에는 좀 어긋나는 그런 코어 계획이지만 컨셉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소방법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면은요, 얼마 전에 전기차 아파트 화재 났는데 그거 불 못 꺼가지고 아파트 전체 안전진단 다시 해야 되고 하잖아요. 요즘 지어진 아파트 지하주차장 다 연결되어 가지고 한 군데 불 나면 거기 사는 사람들 진짜 얼마나 될까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 피해보는 건데, 아파트 소방차 진입도 좀 어렵고 불 끄기도 어려운 지하 주차장은 되고, 그냥 단순한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좀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좀 대형 건설사 편의를 너무 봐주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담이었고요. 네, 다시 평면도로 이렇게 돌아오면은 주방이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각 세대에는 주방이 없죠. 주방을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좀 하기 힘든 형태의 도면입니다. 혹여나 이 냉장고에서 남의 반찬 꺼내 먹거나 하면은 경찰 부르고 막 2층 전체가 막 난리 나겠죠. 그렇지만 외국에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어요. 외국 애들은 이제 효율을 좋아하잖아요. 좀 더 효율적인 거에 미치기 때문에 이런 공용 주방 형태의 건물들을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각 세대로 넘어가서 세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대의 면적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총 몇 개의 세대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다섯 개, 여섯 개, 7개 원룸 세대로 구성된 평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이 세대들은요, 한 21제곱미터에서 23제곱미터까지 이렇게 나와요. 약간씩 다 다르긴 하지만 22, 21, 그래서 22 전후로 면적은 전부 다 형성이 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각 세대별로 제가 가장 핵심 키워드로 이 각 세대마다 이 테라스를 무조건 배치를 하겠다라는 이 무조건적인 조건을 하나 제가 넣었죠. 그래서 이 테라스를 넣는 대신에 이 가구나 이런 것들은 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짜맞춤으로 이렇게 벽면에 딱 껴맞추는 식으로 벽체를 이렇게 계획을 해주고 가구를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가구는 모두 심플하게요. 이 침대와 그리고 소파, 작은 소파와 이 텔레비전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성으로 제가 계획을 했고요. 텔레비전 대신에 뭐 책상을 놓거나 할 수도 있겠죠. 네, 특징적인 두 개의 세대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의 원룸을 살펴볼게요. 이쪽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총 22.2제곱미터 정도가 나오는 면적이 나오고요. 이렇게 현관으로 쫙 진입을 하게 되면 바로 거실이 쫙 펼쳐집니다. 여기가 거실이 되겠죠. 거실에 소파를 한쪽의 벽면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배치를 해줬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창문, 이쪽에 이렇게 창문 있죠? 창문을 배치를 해서 외부에 이런 태양빛을 이렇게 거실 쪽으로 유입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계획을 해줬습니다. 밥은 어차피 공용 주방에서 먹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서는 뭐 개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약간 좁지만 아늑한 나만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세대 복도는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가 이렇게 세대의 복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복도를 이렇게 따라가다가 화장실로 이렇게 진입이 되고요. 그리고 복도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이쪽으로 테라스로 이렇게 진입이 되게 되는 거죠. 화장실이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데요. 화장실에 욕조는 없죠. 욕조는 이런 공간에서는 사치입니다. 그죠? 사치이기 때문에 변기와 세면대, 좁지만 아주 효율적으로 화장실이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도를 쫙 이렇게 지나다 보면 왼편으로 테라스가 쫙 펼쳐집니다. 테라스. 그래서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나오고요. 약간 뭐 저녁이나 약간 나만의 이런 감성에 젖어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억지로라도 이런 것들을 때려 넣으려고 다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거고요. 복도를 따라서 쭉 가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침대가 나오죠. 침대가 슈퍼싱글보다 조금 큰 침대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벽체가 이렇게 구성되면서 이 벽체에 딱 이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이 짜맞춤 침대로 이렇게 딱 배치를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 되겠는데요. 뭐 책상을 놓거나 해가지고 뭐 공부를 뭐 할 수도 있는 나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짜투리 공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네요. 네, 다음으로는 여기 이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쪽 세대를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게요. 네, 복도를 쫙 따라와서 복도의 끝집이고요. 복도의 끝집에서 현관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진입하자마자 보이는 것은요, 이쪽에 테라스, 유리가 이렇게 쫙 펴져 있고 유리 바깥으로 보이는 테라스가 살짝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입하면서 이 외기를 이제 마주하기 때문에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요 느낌이 좋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이렇게 왼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욕조 없이 좀 좁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진입을 하게 되면은 테라스가 이쪽에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테라스 같은 경우는 다른 집들보다는 지금 이 집이 훨씬 더 넓게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테라스에서 이것저것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조금 넓게 면적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가 이제 거실인데, 이렇게가 이제 거실이죠. 여기가 이제 전체가 거실인데, 복도를 생각해 보면은 복도 같은 경우가 이렇게 거실을 통과해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복도와 거실의 동선이 좀 겹쳤습니다. 이렇게 복도와 거실의 동선은 일반적으로는 겹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지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원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굳이 복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이 전체를 하나의 이렇게 기능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쭉 따라가서 집 끝에 마찬가지로 이 슈퍼 싱글 이상의 사이즈가 나오는 그런 벽으로 둘러싸인 짜맞춤 침대가 딱 배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1층 평면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1층 평면은 제가 이제 완성이 좀 덜 됐는데, 지금 진입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진입을 해서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2층이 나오는 그런 구조고요. 엘리베이터 중앙에 배치가 되었고, 이렇게 돼서 이제 화장실 2개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주었고요. 임대 공간은 2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해서 뭔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겠고, 이쪽은 뭐 작은 카페나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전면에 유리를 이렇게 쫙 깔아가지고 한번 공간을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화장실 가려면 이쪽으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개구부도 하나 만들어서 화장실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주차장은 4대 계획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물의 한 편을 활용해서 주차 4대를 계획을 해 줬습니다. 네, 오늘은 상가주택 평면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상가주택의 이런 원룸형 평면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링크를 통해서 도면 다운로드 받아 주셔가지고요. 한번 여러분들 도면 그리는 실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평면도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